예, 마지막 시간을 맡은 조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찬찬히 자세하게 그림을 많이 넣어가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는 아마 좀 앞에보다는 약간 복잡한 내용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잘 버티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엔 그 자료 중에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좀 별도의 내용들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까지 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하네요. 앞에 중첩된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이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5G에 사용되고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웨이브 폼들에 대한 그 기술적인 면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마지막 주제에서 채널 사운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 때에 그 이전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파수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주파수 대역의 채널 특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 하드웨어 셋업에 대한 그런 정보들 좀 보내드렸는데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멀티 안테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G의 그 캔디데이트 후보로 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OFDM, FBMC, 뭐 GFDM, UFMC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주파수 면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6기가 이하에 대해서 특히 이제 3기가 이하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주파수, 앞에서 이제 28기가대가 좀 소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백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단말기하고 기지국하고 통화하는 사이에 기지국과 기지국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지국과 기지국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현재 여러분이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옆에 있는 인접셀에서 기지국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여러분이 뭐 우리가 사용자는 1기가를 쓴다고 하지만 그런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의 통신에는 100기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본 쪽에는 그 E밴드라고 해가지고 뭐 60에서 한 80기가대 이 사이에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또 대역이 필요하다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역에서는 또 그 이런 무선망뿐만 아니라 광통신, 광케이블 이용을 해가지고 전송하는 그런 것도 같이 혼합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 폭을 보시면 이 3기가 아래쪽은 약간 좀 좁고 올라갈수록 훨씬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이 주파수 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훨씬 더 넓은 데이터 대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아직 그 연구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만큼 쓸 수 있지 지금 개발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멀티플 액세스 접근 방식을 보시면 이 X축 수평 쪽으로는 주파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FDM에는 주파수를 여러 개의 캐리어로 각 캐리어마다 다른 데이터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마라고 하는 것은 각 주파수는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약간 스프레딩처럼 그런 식의 액세스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어 코딩 MA는 이 두 개의 차원을 같이 세분화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퀘어먼트가 쭉 나오는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OFDM 방식이 이 노란색 컬러를 갖는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밴드에 아직도 시그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녹색 스펙트럼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깎여져 있죠. 그래서 이게 FBMC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면에서 봤을 때 옆 채널에 영향을 굉장히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이런 특성을 갖는지는 아마 다음번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피겨 2에 FBMC가 나오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주파수별로 기존의 사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FBMC가 대역이 있다가 LTE 사용자가 내가 통화를 하겠다고 그 휴대폰을 켜는 순간에 이제 기존 가입자이기 때문에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주파수 대역을 비워주고 나머지 대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GSM이라든가 3G 사용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존의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켰을 때 그 기존 사용자들의 주파수 범위를 비워주고 나머지 부분만 활용하는 그런 게 이제 FBMC의 방법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보시는 거는 UFMC라고 해서 이 주파수를 서브 밴드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 OFDM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 화살표를 각 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요 덮개를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필터의 밴드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멀티 캐리어가 쫙 있으면 풀 밴드를 필터를 하나 가지고 풀 밴드를 전체를 깎아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FBMC나 GFDM은 각 캐리어마다 필터를 다 사용을 해서 다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깊게 주파수 도면에서 깊게 파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캐리어 인터피어런스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캐리어와 옆에 있는 캐리어 사이에 인터피어런스를 적게 주게 됩니다. 근데 UFMC는 이 중간, 그러니까 적당하게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를 하거나 각각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걸 과연 몇 개로 서브 채널을 구성했을 때 적당할지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일정한 이제 개수의 캐리어를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서브 밴드로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필터링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파수와 타임 도면에서 그러니까 필터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필터의 그 피리어드, 그러니까 필터의 그 주기와 그 다음에 주파수 상에서 보이면은 그 T와 F의 역수가 1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와이드밴드를 쓰면 쓸수록 이 시간 도메인에서의 펄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근데 그 짧은 신호가 채널을 통과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 때문에 자기 펄스보다 채널 임펄스가 더 좀 길게 돼서 그 자기 신호를 다 복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는 그 뭐 타임 도메인에서 익스텐디드라고 말을 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OFDM, FBMC 보시게 되면은 각 채널당 그 나오는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을 오버래핑 해가지고
전체를 서메션 해갖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몇 개의 심볼을 그 오버래핑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심볼의 개수를 K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제 OFDM일 경우에는 이 K 값이 1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K 값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러니까 K 값이 4일 때가 가장 주파수 도면에서 옆에 있는 이 스커트를 깊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K 값이 4일 때를 뭐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OFDM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UF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모듈레이션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심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가 뭐 예를 들어 1kb다. 그러면 QPSK라면 2비트가 하나의 심볼을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500Hz의 심볼 레이트를 갖게 되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 들어온 것들을 IFTT, 그래서 IFTT 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서밴드 블록별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럴 데이터를 시리얼로 바꿔주고 IFT 시키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리어를 하나씩 하는 거나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캐리어씩은 묶어서 서밴드를 만들어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 UFMC의 특징이고요. GFDM은 일단 심벌이 들어오게 되면은 업샘플을 하게 됩니다. 업샘플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캐리어마다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파수 도메인은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은 타임 도메인의 이제 어떤 블록 다이그램인데요. 각 캐리어마다 페이즈 시프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런 텀을 가지고 각 캐리어마다 페이스 시프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전체를 합해서 송신 시그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이것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때 이 연산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부호가 되어 있는데 서큘러 컨볼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큘러 컨볼레이션을 타임 도메인에서 사용하게 되면 계산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형을 했을 때 등가가 되는 그런 기능이 각각의 시그널을 FFT 시켜가지고 곱해주면은 서큘러 컨볼루션의 기능을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어느 도메인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더 빠른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최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FDM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도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옆 채널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맞춘다는 거죠. 아까 필터의 특성을 봤을 때 필터가 이렇게 깎아주는 그 양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걸 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OFDM하고 그다음에 이제 FBMC 두 가지의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IFT하고 그 다음에 FFT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OFDM에는 오캄이라고 하는 옵셋캄이라고 하는 프로세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페이즈 네트워크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색깔이 지금 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FBMC는 그 OFDM의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오소그널리티죠. 직교성이죠. 그 직교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신기 쪽에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싱크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뿐만 아니라 타임싱크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 설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직교성을 꼭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이제 FBMC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이 각 캐리어별로 서로가 오소거나를 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캐리어들은 어느 정도 직교성을 가져야 수신기 쪽에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그 서브 캐리어들을 직교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옵셋 쿼밍이라고 하는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BMC 중에서 옵셋 쿼밍하고 신시시스 필터 뱅크 쪽만 주로 이제 또 보는 부분인데요. 옵셋 쿼밍 쪽에 보면은 캐리어가 그 컴플렉스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C2R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플렉스 데이터를 리얼 데이터로 컨버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짝수인 데이터는 컴플렉스 데이터를 리얼과 이미지로 나누고 이미지 쪽에 옵셋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홀수 이쪽에는 리얼 쪽에다가 옵셋을 두고 나중에 이제 다시 뒤에서 또 뭐 셋업 패턴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컴플렉스 데이터를 리얼 데이터로 바꾸면서 데이터에 옵셋을 주게 되는 그런 모듈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타임 옵셋이 심벌 피리어드의 반 정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락들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네요.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필터 뱅크도 각 이제 IFTP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 이 필터 끝난 다음에도 그 필터 인포메이션 끝난 다음에 바로 전체 에너지가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데이터를 각 심벌을 여러 개 오버랩 시켜가지고 오버랩 시킨 데이터를 전송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몇 개의 심벌을 오버랩 시킬 건가를 나타내는 게 K 값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K 값이 4일 때 좀 더 필터의 특성이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수신기 쪽입니다. 앞에서 송신 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보내는데 수신기 쪽도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릴 때 한 캐리어마다 FTP를 하는 게 아니라 서브 캐리어들을 몇 개를 모아서 서브 채널을 만들어서 FTP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Extended FTP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다 보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 되면은 우리가 뭐 반도체 기술이 더 발달해 가지고 더 썸미크론으로 내려가서 DSP 시그널 프로세싱 처리하는 기술이 훨씬 더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 익스텐디드 FTP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페이즈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서 캐리어마다 페이즈 시프트를 시키는 것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캐리어 시프트, 주파수 시프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OFDM 보면은 각 캐리어와 캐리어가 뭐 15km 정도로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주파수 이격을 폴리페이즈 네트워크라 해서 공통된 필터를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캐리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IL 필터와 비슷하게 처리를 해주면은 리시버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페이즈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쪽으로는 이제 송신과 반대, 송신에서 옵세퀄 프리 프로세싱하고 신시시스 필터 뱅크,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필터 뱅크, 옵세퀄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5G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는 기존의 웹댐 방식이고요. 아래쪽에는 FBMC 시뮬레이션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요 스펙트럼은 OFDM하고 FBMC 방식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겹쳐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베이스밴드 쪽에 FBMC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웹댐 시뮬레이션 셋업을 보시면 현재 앞에 나오는 게 베이스밴드입니다. 베이스밴드 블락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복잡한 블락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다 처리가 돼서 베이스밴드가 되고, 그 다음에 RF 쪽 모델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또 RF에 송수신기 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하고 RF하고 같이가 처리가 되는데, 이 베이스밴드에서 나온 신호를 VSA라고 하는, 아까 VSA 소프트웨어 많이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매듭해 보면 EBM이 한 마이너스 12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런 특성을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이 RF 블락을 통과한 VSA를 보시면 마이너스 한 52, 마이너스 45, 6,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에 비해서 훨씬 신호가 왜곡이 된 거죠. RF의 파트가 주는 그런 어떤 비선형적인 효과들 때문에 이 신호가 왜곡이 돼가지고 EBM이 좀 더 나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측기가 없어도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여러분이 설계한 어떤 웨이브폼의 특성을 바로바로 이렇게 매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시스템뷰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EBM이라든가 BER까지 FBMC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모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FBMC 방식을 보면은 이 RF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 옆에 양옆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스펙트럼 튀는 형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OFDM은 필터드 OFDM이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RF 쪽에 튀는 어떤 스펙트럼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필터링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FBMC 쪽에서도 향후에 이 RF 쪽의 퍼포먼스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처리가 필요할 거라는 그런 것을 이 스펙트럼으로 보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시스템부의 5G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5G 라이브러리는 지금 이제 개발을 막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된 것도 있고 앞으로 개발할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소스 코드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는 설명이 됐고, 그래서 5G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채널 사운딩이라고 하는 마무의 라디오 채널 스터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널 사운딩에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앞 주제에서는 요 계측기에 측정하는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측정하는 부분의 결과로는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거쳐서 AOA라든가 뭐 패스 딜레이, 뭐 패스 로스, AOD, 뭐 도플라 시프트 이런 채널에 대한 특성 파라미터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추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태티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뭐 도시 한 지역 한 공간인지 아니면 건물의 뭐 몇 층인지 아니면 저런 농촌 지역인지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또 특성이 또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채널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FBMC 시그널이라든가 UFBMC 시그널 같은 OFDM 시그널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채널 이펙트하고 계산을 해서 페이딩된 시그널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메저먼트하는 계측기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때 메저먼트가 아니라 이제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때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밴드가 넓기 때문에 캐리어가 많기 때문에 각 캐리어마다 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한 32기가비트 per sec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그 계측기 구성에는 뒤에 이 M9703이라고 하는 디지타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지타이저 안에 FPGA가 들어가 있는데 그 FPGA가 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 FPGA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한 FPGA당 2개의 채널씩, 그래서 채널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듈은 PCI 익스프레스로 한 8GB per second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2GB 데이터가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에서 아이들 타임을 쭉 빼고 꼭 필요한 타임만 데이터를 캡처하더라도 거의 8GB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모듈에서는 정확하게 통신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내부에 있는 FPGA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디지타이저 안에 있는 내부의 FPGA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할 그 앞에서 나왔던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FPGA 안에다가 직접 다운로딩을 해가지고 FPGA 안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로 나온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 값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뷰 안에 보시면 시스템 뷰 예제 이제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M9703 멀티 채널 캘리브레이션 쪽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FPGA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뷰에다가 FPGA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4개의 FPGA를 선택을 해가지고 몇 개를 사용할 건지 2개, 뭐 3개 혹은 4개를 쓰겠다 그러면 각각 FPGA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FPGA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필요한 알고리즘, 인터페이스들을 이미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PGA에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유저의 커스터마이즈한 알고리즘을 넣는 부분 이런 거죠. 그래서 페이즈 매그니튜드의 임밸런스를 뭐 매저해주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설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스템 뷰에서 HD를 생성해가지고 FPGA 안으로 이 알고리즘을 다운로드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M9703이라고 하는 이 계측기를 여러분 이 커스텀화한 수신기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모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멀티 채널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빔포밍 할 때, 각 채널별로 빔포밍 할 때 또 필요한 그런 리소스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세이즈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다라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표고요. 그다음에 그 채널 벡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채널 시그널을 여기 보면 레이 트레이싱, 그러니까 광선을 쐈을 때, 빛을 쐈을 때 건물이나 벽이나 뭐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서 그 빛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레이 트레이싱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만든 5G 웨이브폼을 이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여기에서 일단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런 채널 이펙트들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연구가 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멀티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일단 여러분들 색깔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는 각각 다른 시그널을 각각 다른 안테나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 타임, 뭐 스페이스 프리퀀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스템 안에 다 모델링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디코딩 알고리즘, 여러 가지 디코딩 알고리즘을 다 구현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이런 디코더 알고리즘을 뭘 썼을 때 시스템 퍼포먼스가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모 쪽에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보시면은 이 썸 캐패시터라 해가지고 유저가 K라고 돼 있죠. 그래서 4명에서 1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날 때, 사용자 수가 늘어났을 때 사용자 수에 늘어난 것을 처리를 해서 전체적인 스루풋 캐패시티가 얼마만큼 향상이 되는지, 이것을 뭐 썸 캐패시티 혹은 뭐 썸 레이트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의 증가가 되면서 시스템 퍼포먼스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예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멀티 채널을 쓰시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 할 때 각 채널 다 그림을 다 그리시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비에서는 이 화살촉이 2개 이상인 것은 멀티플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버스 타입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 선 하나에다가 뭐 16개가 될 수도 있고 6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은 뭐 수백 개의 데이터를 버스 타입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키매틱에다가 그리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채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채널을 뭐 수백 개 그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놨죠.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그림이 좀 이해하기 좀 더 쉽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종합해 보시면 시스템 뷰가 단순히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신 시그널 제너레이터와 시그널 어널라이저, 뭐 디지타이저들을 혼합해 가지고 새로운 5G 시스템에 서로 그 테스트,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퍼포먼스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만 하거나 계측기만을 주로 하는데 저희 키사이트만 소프트웨어와 계측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측기의 내부에 있는 FPGA를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해서 쓸 수 있게끔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제공해주는 이런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뭐 개발에 좀 더 참고하시면은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 시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